1926년 6월 7일 초라한 행색의 70대 노인이 빈민들을 위해 마련된 무상병원에 처참한 모습으로 실려옵니다. 사유는 교통사고. 재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노인은 상당 기간 병원에 방치되고 맙니다. 얼마 뒤 정신을 차린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겨우 얘기했고 병원 관계자들은 그 자리에서 경악을 하는데요. 그는 바로 스페인을 넘어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였던 것입니다. 당대에도 최고의 건축가로 평가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안토니 가우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연을 본딴 예술적인 감성과 치밀한 공학을 조화시킨 독창적인 건축물들로 바르셀로나 내에서 이름을 널리 알던 가우디는 1918년부터 자신의 남은 일생을 성가족 대성당 건설에 매진하게 됩니다. 돈이 되는 건축 사업이 들어와도 혹여나 성당 건설에 누를 끼치게 될까봐 어떤 작업을 해도 받지를 않았던 안토니 가우디. 성당 사무실에서 먹고 잘 정도로 건설에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였는데요. 1926년 6월 7일 여느 때와 같이 성당 미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그만 노면 전차에 치여 치명상을 당하고 맙니다. 곧바로 운전사는 상황을 살폈지만 당시 초라하고 허름한 행색을 하고 있던 가우디를 그만 지저분한 노숙자로 여기며 길 옆에 팽개친 채 전차를 몰고 가버립니다. 얼마 뒤 다행히도 행인들이 다가와 가우디를 병원으로 데려가고자 택시를 찾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도 그가 가우디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전차에 치인 가우디의 한쪽 얼굴이 매우 심하게 함몰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택시마저 그를 노숙자로 여기는 바람에 무려 3번이나 승차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4번째 택시 운전사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두 곳의 병원에서조차 입원을 거부합니다. 가우디는 그때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할 수 없이 택시 운전사는 빈민들이 치료받는 매우 열악한 시설의 무상병원에 그를 놔두고 가버렸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한쪽 얼굴이 심하게 함몰되었던 가우디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당 시간을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얼마 뒤 겨우 정신을 차린 가우디가 자신의 이름이 안토니 가우디라고 말하자 비로소 병원 관계자들이 놀라며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온 사람들이 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고 말을 했지만 가우디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는 이들에게 이 거지 같은 가우디가 이런 곳에서 죽는다는 걸 보여주게 하라. 그리고 난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다가 죽는 게 낫다. 가우디는 결국 그 병원에 남았으며 사고가 난 지 불과 3일 만에 73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죄책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73세라면 이른 죽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를 노숙자로 취급했던 사람들 때문에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가우디의 죽음은 보다 빨리 앞당겨졌습니다. 그를 죽게 만들었던 노면 전차 운전사는 파집과 동시에 구속되었고 승차를 거부한 택시 운전사 3명도 불구속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원을 거부했던 병원과 택시 운전사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가우디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가우디의 유해는
삶의 마지막까지 열정을 쏟아부었던 성가족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안장되었는데요. 성당의 지하에는 본래 성인만이 안치될 수 있지만 이례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허락하에 특별히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기 위해 바르셀로나를 방문합니다. 가우디의 영향력은 바르셀로나는 곧 가우디라는 등식을 만들어낼 정도인데요. 그가 남긴 건축물 중 무려 7개의 작품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이 작품들은 모두 바르셀로나에 남겨져 있습니다. 특히 신이 머물 지상의 유일한 공간으로 표현되는 성가족 대성당은 가우디의 미완성 대표작으로 완공이 되기도 전에 탄생 인명과 지하 경당 부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는데요. 해마다 450만 명의 유료 관광객이 이를 관람하기 위해 찾는다고 합니다. 살아생전 가우디는 작품이란 긴 시간의 결과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하는 기간이 길수록 좋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1882년 착공한 이 성당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며 가우디의 사망 100주기인 2026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인의 눈을 경이롭게 하는 독창적인 건축물들, 사회의 경종을 울린 그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20세기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르셀로나,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바르셀로나를 왜 방문하냐고 묻는다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답의 끝에는 결국 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도시 바르셀로나에 매력 5숟가락을 더해 마법의 도시로 만든 가우디일 겁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에 가기 전 알고 가면 훨씬 더 재미있을 가우디와 건축물에 얽힌 일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가우디는 1852년 바르셀로나에서 조금 떨어진 까탈루냐의 한 마을의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매우 약했다고 하는데요. 류마티즘까지 앓게 되어서 젊은 나이부터 지팡이를 짚고 다녔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집 근처에 있는 숲속이나 개천에 앉아서 명상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금속을 다루는 법을 보고 익히면서 자라고 자연에 앉아 명상을 즐겨 했던 경험은 이후 가우디 건축물의 특징인 자연과 금속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후에 가우디는 건축 전문 학교에 입학을 하고 건축사 자격증을 딴 후 본격적으로 건축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처음 직접 건축사무소를 차린 후에 프리랜서로서 시청 같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프로젝트의 수주를 따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만든 그의 작품은 레알 광장과 플라 델 팔라오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조금 독특하게 생기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예산의 제약이 있어서인지 그의 천재성이 크게 발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프로젝트의 규모,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낀 가우디는 직접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영업활동을 해보지만 크게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꿔줄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에우세비 구엘입니다.
구엘이 없었으면 지금의 가우디도 없었을 거고, 가우디가 없었다면 구엘도 지금처럼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그저 한 시대를 풍미한 부자에 그쳤을 텐데요. 구엘은 파리의 한 박람회에서 가우디의 작품을 보고 첫눈에 반해 가우디의 사무실을 찾아가 그를 후원하기로 합니다. 마치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미켈란젤로나 다빈치를 후원한 것처럼 구엘은 가우디를 자신의 공식 건축가로 임명을 하고 그의 건축 작업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다른 상류층 인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그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가우디를 바르셀로나에서 유명하게 해준 첫 작품이 바로 까사 비센스입니다. 가우디의 작품에는 까사가 붙은 작품들이 많은데 까사는 스페인어로 집을 뜻하고 뒤에 붙은 명사는 의뢰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은데요. 까사 비센스를 시작으로 가우디는 이후 바르셀로나에서 여러 부자들의 의뢰를 받아 각종 까사들을 만들게 됩니다. 까사 비센스는 당시 타일 공장을 운영해 부자가 된 돈 마누의 저택입니다. 그 당시에는 타일이 굉장히 비싼 건축 재료였는데 의뢰인이 타일 공장을 운영하는 덕에 가우디는 타일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덕택에 굉장히 특색 있는 작품이 탄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우디는 구엘의 의뢰를 받아 구엘의 집인 구엘저택을 짓습니다. 구엘저택은 람블라스 거리를 걷다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겉으로만 보면 생각보다 수수한데?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대문에서부터 입구와 출구를 따로 만들고 마차가 통째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고안된 이 집은 그때 당시에 구엘이 가우디에게 백지 수표를 주고 쓰고 싶은 대로 재료를 마음대로 쓰라고 해서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없었던 검정 대리석으로 지은 저택입니다. 검정 대리석은 쉽게 구할 수 없었던 만큼 가격이 어마어마해서 당시 구엘의 회계사가 돈을 너무 많이 썼다고 가우디에게 항의를 하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구엘이 화가 나서 그 회계사를 해고해버렸다는 재미있는 일화도 있는데요. 가우디가 만든 다른 집들을 까사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저택은 팔라우, 즉 궁전을 붙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까사 바요트, 까사 밀라까지 짓게 되는데 까사 비센스와 구엘 저택과 함께 이 4개의 집은 바르셀로나에 가면 꼭 가봐야 할 집들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구엘과 가우디는 또 하나의 걸작품을 계획하는데 바르셀로나의 언덕 위에 부자들을 위한 대규모 고급 빌라 단지를 만들기로 합니다. 14년 동안 총 60가구를 만들 목표로 시작을 했지만 가우디가 돈을 너무 많이 쓰기도 했고 당시의 경기 침체로 가우디, 구엘, 그리고 구엘의 변호사 단 3명에게만 분양이 되어서 이 프로젝트는 원래 목적을 달성을 하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이곳이 바로 몇 년 후에 바르셀로나에서 부지를 통째로 사서 개방형 공원으로 만들고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관광지로 다시 태어난 구엘공원입니다. 구엘공원은 경사가 심한 지형을 하나도 깎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굉장히 특색이 있어 바르셀로나에 가면 꼭 보고 와야 되는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은 역시 바르셀로나의 상징,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1882년에 짓기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 초기에 시작한 건축가는 가우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맡은 건축가인 비아르가 1년 만에 사임을 하면서 가우디가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는 다른 작업들을 하는 동시에 이 성당 작업을 함께 하다가 죽기 10년 전부터는 아예 이 성당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성당 건축에 온 힘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성당 건축에만 힘을 쓰다가 1926년 그는 길에서 전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워낙에 일에만 매달려 있던 그의 행색이 너무나 초췌하고 남루해서 전차 운전사는 가우디가 노숙자인 줄 알고 전차로 치고도 그냥 도망을 가고 나중에 거리에서 그를 발견한 사람들이 택시에 태워서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는데도 택시 기사들조차 노숙자로 알고 3번이나 승차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저찌 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원조차 가우디가 노숙자인 줄 알고 2곳에서 치료 거부를 하게 되고 결국 당시에 빈민들이 치료를 받는 무상병원에 도착을 해서 그가 가우디인 것이 밝혀지지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행태에 매우 화가 난 가우디는 거지 같은 가우디가 이곳에서 죽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며 치료를 거부하고 그곳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거지 같은 놈들아.
그가 죽기 전에 성당 건축에 매진한 덕분에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아직도 그의 유언에 따라서 지어지고 있고 2026년 가우디가 죽은 지 100년이 되는 해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성당에는 매년 4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입장료만 해도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고 있지만 이 금액은 모두 성당을 건축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구한 운명을 가진 괴팍한 천재 가우디. 그는 정말 손꼽히는 천재였고 죽은 지 10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를 먹여 살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경외감이 느껴지는 가우디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방문할 가치가 있는 바르셀로나. 즐거운 여행하세요. 안녕! 홀라, 세비야 라이프의 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가우디, 그리고 가우디를 천재로 불리게 만들어준 대표 7가지 건축물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구엘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건축물들을 다 실제로 가보고 영상으로 담아왔으니 눈으로 보시면서 편안하게 시청해주세요. 가우디를 쉽게 설명해보자면 안토니 가우디 이 꼬르네트는 1852년 6월 25일에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태어나 1926년 6월 10일에 74세로 바르셀로나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딱딱한 손으로 이루어진 고딕 건축 양식을 벗어나 하늘, 바다, 동식물 등 자연의 형태를 본받아 디자인을 했고 그 결과 7개의 작품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업적을 쌓았습니다. 긴 설명보다는 제가 담아온 이 7개의 건축물들을 보면서 가우디의 작품을 같이 눈으로 확인해 볼 거예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가우디의 대표작이자 죽을 때까지 건축에 참여했던 이 성가족 성당은 가우디가 시민을 위한 시민의 숲을 만들려고 하여 외부와 내부의 전경이 울창한 숲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성당 동쪽 측면에 가우디가 직접 제작한 조각품들은 실제 사람을 석고 본을 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부는 스테인 글라스로부터 꿈에나 나올 법한 형형색색의 빛으로 채워지고요. 가우디는 이렇게 빛을 아주 잘 사용하는 천재 건축가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사 중이며 완공은 가우디 100주년인 2026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네요. 까사 비센스. 이 까사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까사 비센스는 비센스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 건물을 의뢰를 맡겼던 건물주가 타일 공장 사장님이라서 가우디는 맘 놓고 타일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모더니즘 건축 양식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이 까사 비센스가 가우디의 첫 작품입니다. 구엘저택. 구엘저택은 가우디의 든든한 친구이자 후원자인 구엘백작의 궁전인데요. 가우디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본 구엘백작은 가우디를 구엘 가문의 건축가로 발탁하여 가우디가 클 수 있게끔 수많은 작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 구엘저택은 구엘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만든 저택으로 가난한 대장장이의 아들이었던 가우디의 철을 다루는 기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엘공원. 구엘백작이 평소에 동경하던 영국 전원도시에서 착안하여 고급 전원주택단지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중단되어 지금은 시의회에서 시형공원으로 운영 중입니다. 모티브가 전원도시에 걸맞게 여러 모자이크 작품들은 폐기 타일을 모아다가 재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음수로도 사용했다고 하며 여기 이 도마뱀은 지하수의 수호신 퓨톤이라고 하네요. 해부학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가우디는 인체에 꼭 맞는 이 벤치들과 동화 속에 온 듯한 이 두 건물들, 가우디는 100년 앞서 이렇게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까사 바트유. 가우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 이 까사 바트유는 이런 가우디의 건축 스타일을 아주 잘 볼 수 있는데요. 외부 전경은 물속에 살고 있는 하나의 생물처럼 느껴지고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뼈의 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지붕은 전설 속에 용을 물리친 산 조르디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네요. 내부로 들어오면 마치 바닷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여기 이 천장은 물방울이 퍼지는 형상을 표현했고 중앙 계당 통로의 이 유리 앞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정말로 물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까사 바트유입니다. 까사 밀라. 까사 밀라는 밀라씨가 고급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가우디에게 의뢰했던 건물인데요. 지금은 은행손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까사 바트유와는 다르게 바르셀로나 근교 산인 몬세라트에서 영감을 받아 산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내부는 이런 꽃밭과 매우 넓은 파티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더운 나라 스페인에서 통풍이 아주 잘 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위층에는 가우디의 디자인 철학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저는 특히 가우디가 만든 가구와 그 가구들의 기능을 설명하는 영상을 보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까사밀라의 최고 절경은 바로 옥상인데요. 군인들을 형상화한 굴뚝과 위에서 보는 파티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주요 거리가 한눈에 보이는 여기는 까사밀라입니다. 콜로니아 구엘 교회. 콜로니아 구엘 교회는 구엘 섬유 공장이 이전하면서 그곳의 직원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위해서 가우디에게 성당 건축을 의뢰로 시작했으며 실과 모래줄을 거꾸로 매다는 이 설계 모형을 디자인하는 데만 10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 후 구엘이 죽고 나서 자금난으로 인한 공사가 중단되고 지금은 지하 성당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가우디는 이렇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작품들을 내놓았는데요.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게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우디를 보면서 느낀 제 주관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과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인데요. 가우디는 구엘의 지원과 당시 스페인 식민지 국가들이 하나둘 독립을 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스페인 부자들이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가우디의 더 이상적인 작품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많이 줄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가우디는 시대와 재능이 잘 만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대를 앞서는 작품들로 명성을 떨쳤지만 74년 홀로 고독하게 인생을 보내다가 끝내 어느 날 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가우디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은 가우디가 거지인 줄 알고 사고당한 가우디를 계속 길가에 방치했었는데요. 사고 당시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가우디를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었다면 아마도 부상당한 가우디를 더 빨리 발견해 죽음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명예, 명성,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낮은 위치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비야 라이프 채널은 스페인의 여행 정보나 일상생활 브이로그, 그리고 한국과 다른 문화를 잘 보여주기 위한 채널인데요. 혹시 스페인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일을 남겨주세요.